어느 늦은 여름밤, 한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민수의 할머니 댁은 작은 시골 마을의 외곽,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공기도 맑고 평소 바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 지친 민수에게는 최고의 피서지였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저녁, 민수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풍기는 산의 고요함에 푹 빠져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어두워지면 저기 숲 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는 왠지 그런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회색빛 달이 뜬 밤, 민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다.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면서 숲을 사이로 뭔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숲속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낮에 대충 살펴둔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었다. 숲은 달빛에 비쳐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결단 속에 민수는 더 깊숙이 들어가 햇살이 닿지 않는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 들어갔다. 그러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숲속에서 익숙한 벌레 소리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어두운 숲의 미로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서서히 찾아오면서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지만 모든 길이 똑같아 보였다. 아무리 걸어도 숲은 끝나지 않았고 피로와 두려움이 함께 엄습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낯선 동안의 수수께끼 같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긴 너의 집이 아냐, 너의 집이 아냐. 민수는 온몸이 오싹해졌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밝은 빛을 발견했고 가진 힘을 다해 그곳으로 뛰어갔다. 빛 속에 다다른 순간 그는 자신이 처음 숲으로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무척 놀란 얼굴로 민수를 맞이하였다. 어디 갔다 온 거니? 밤새도록 내가 집에 없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수는 그 길고 무서운 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다. 그저 다신 숲에 가지 않겠다고 할머니에게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숲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마치 숲이 그에게 경고한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했고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우리는 큰 기대를 안고 떠났다.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위는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까운 곳에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묵을 방은 비교적 아늑하고 편안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음산함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거실 한쪽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인형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며 놀았다. 한참 웃고 떠들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술에 취해 헛것을 들은 것이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복도에서 걸어 다니는 것만 같은 발소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의 농담은 점차 진지한 두려움으로 변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 있던 낡은 인형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이라도 친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인형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벽 너머에서 울리는 낮은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다. 너무 불안해서 나는 방을 둘러보던 중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즉시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로 한참을 뒤척이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꿈에서 거실에 낡은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인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와 함께 인형의 눈에서 피 같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인형이 웃고 있는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도 모르게 손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불안감에 잠을 설치던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지막히 여기에서 나가야 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나왔다. 펜션을 떠날 때 문득 창문 너머로 또다시 그 인형이 보였고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듯했다. 차에 올라타 마을로 내려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착한 마을 식당에서 겨우 커피를 마시며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가 다녀온 펜션에 대한 소문은 점차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그 인형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과거에 그 펜션은 한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사고로 아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인형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 인형에 얽힌 기이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다시는 그러한 외딴 장소에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의 화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었으며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 근처조차 가지 않으려 했다. 특히 밤이 되면 집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거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무 무서워 집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모두 그 후로 실종되거나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청년 민수는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성격이었다. 그는 저주의 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곤 했다. 귀신이 어딨어, 다 사람들 착각이야 하면서 친구들을 설득하곤 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살짝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곳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는 저주의 집에 들어가 보겠다고 내기를 제안했다. 친구들은 모두 반신반의하며 그를 말렸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민수는 끝내 혼자 그 집을 찾기로 했다. 깊은 밤, 민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저주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낡고 허름했다. 주변엔 무성한 잡초가 가득했고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은 마치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돌아설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 민수의 손전등이 비추는 곳곳마다 오래된 가구와 파손된 사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과거의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인 듯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돌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해져 그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다. 2층에 올라서자 아무도 없어야 할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방에 들어서자 낡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촛불 주변으로는 바닥에 원이 그려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촛불은 계속해서 깜박이고 있었다. 촛불의 불빛이 작은 그림자를 만들면서 벽에 무한히 펼쳐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문득 그림자 중 하나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듯한 얼굴로 변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민수는 손전등을 휘둘러 보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민수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은 사라지고 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갇혀버린 것이었다. 뒤를 돌아본 민수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액자 속의 인물은 사진에 뿔터 없어진 얼굴 대신 아가란 웃음을 띤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다. 그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쓰면서 손전등을 꼭 쥔 채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빛은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물체를 비췄다. 그것은 예전 가족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금속 상자였다. 민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과거 이 가족과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기의 흔적이 들어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던 비극적인 진실 아기는 결국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그림자의 웃음마저 사라졌다.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나오려고 몸을 돌렸지만 그가 지나친 문은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닌 자신이 풀어낸 이야기에 대한 연민이 그를 가득 채웠다. 문은 스스로 열렸고 그는 천천히 그 집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민수는 마을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주의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억과 애도의 공간이 되었다. 이후로 그 집에서 밤에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보였다는 신고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자신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민수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듯 집은 조용히 잠들었다. 민수는 그 경험 이후로 누구보다도 그 집을 소중히 애정하였고 가끔씩 그곳에 들러 촛불을 밝혀주었다. 이것은 그곳에 머물렀던 영혼들의 안식을 위한 그의 작은 위로였다.